이쪽으로 안 잡힌다. 여기서 인사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네, 저녁반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부터 그 오전반 안 했는데 저녁반에 여기 PPT로 이게 지금 노량진 같은 데 다 PPT 하거든요. 왜냐면 판사 같은 게 하는 게 여러분 명확하고 그 보는 자료들이 더 명확해서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이거 가지고 다 할 건데 여기서 요게 눌려야 돼서 조금 해서 자, 오늘 이제 배우는 게 우리 저 페이지 아마 책 페이지 잠깐 볼게요. 그 책 페이지하고 요거 우리 그 암기사항 하나 우리 자료 나눠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그 자료 같이 하고 그 강의 노트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볼게요. 우리 자 책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우리 지금 오늘 게 61쪽이죠. 61번 61페이지. 자, 우리 지적법은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호족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사고팔 때 이 토지에 대한 이제 정보가 필요했었죠. 우리 4가지 정보가 필요했었어요. 이미 소재지는 행정구역상에 결정됐으니까 안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뭐죠? 경계, 면적. 이 4가지 배우는 게 지적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여요. 저거? 글씨는 아니 이건 글씨만 판사하신 거예요. 이건 안 보여요? 네. 여러분한테? 나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불빛이 이렇게 정면으로 쏴버리니까 안 보여요. 그래? 그럼 이쪽이다. 보이는데 이쪽 칠판에다가 오른쪽은 보이는데 여기다 쓰는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네. 노란 것도? 네. 노란색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 그래? 이쪽에서는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보이는데 이쪽에서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전혀 안 보여요? 네, 전혀 안 보여요. 그럼 왜 그러지 이게? 이것도 안 보여요? 빨간색? 이게 파란색이에요. 예? 배경 화면을 하얀색으로? 글씨를 하얀색으로 바꾸시고 배경을 아예 없애시는 게. 이거 배경? 이 배경이 지금 어디서 그런 거 써야 되나? 여기 지금 상황. 어? 지금 상황. 글씨체가 완전히 다 바꿔야 돼. 글씨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배경 화면만 하나 뭐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볼게요, 그냥. 네, 해보고. 이 빨간색은 보여요? 이것도 안 보여요? 그래. 그럼 이쪽에다 살짝. 이쪽은 이렇게 쓰는 건 보이고. 여기서 요것만 보이네. 요 정도만 보이네 이게. 그 글씨를 배경 하얘니까 하얘서 이게. 배경 화면이. 그렇죠. 예,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뭐 연습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토지를 사고 팔 때 이 토지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제 아까 필요했죠. 4가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제 땅을 살 때 이제 이 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재지 이미 행정구역상에 결정돼 있고 뭐가 필요했어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면적.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요 지번 배웠죠, 그죠? 예, 지금 오늘 이제 배울 게 요 지목, 경계, 면적 이런 거거든요. 자, 요걸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지목입니다. 우리 교재는 61페이지인데요. 지목은 매년 2문제 이상씩 나와요. 자, 2문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이 12문제인데 2문제 이상씩 나온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부할 때 지목을 우선순위로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목은 자, 우선 첫 번째 이 토지에 자, 우리 주된 뭐에 따라서 붙여주냐면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의 이제 사용 용도가 저 땅이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게 땅의 그게 뭐냐면 지목입니다. 지목.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여러분 이제 길거리 가다가 이제 지적법 배우면 한번 배우고 나서 한번 길거리 가다가 저 땅은 무슨 토지 지목이 뭔지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맞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목은 총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 지목이 28가지로 이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목 부분에서 이제 시험의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이 토지는 이런 용도에 따라 이 지목인데 다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 토지의 그 지목은 거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그 밑에 이제 그 의의는 지금 그냥 갤밖에 보시고요. 그 국가에서 그 가로 2번입니다. 61페이지. 자, 지목을 설정해 줄 때 이렇게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필지에는 지목이 하나야 된다. 그거를 1필 1지목이다. 그래요. 2개 돼서는 안 된다.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원칙 이렇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원칙이 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써 있죠. 그죠?
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쓸 때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 땅의 지목을 설정해 주는 원칙을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이 토지가 이게 한 필지 때 여기 집이 있는 부분 있죠? 이 집이 있는 부분은 지목이 대지예요. 그죠? 이 앞마당 이런 것을 잡종지라 하거든요. 이 꽃밭을 전이라고 그래요. 연못 이런 것을 유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용도를 쓰는데 이게 가장 주된 용도가 뭐예요? 대예요, 대. 그럼 그 땅의 지목을 국가에서 대로 해주는 원칙을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 때문에 A and B 이렇게 나오거든요. A 토지에 주된 토지 이렇게 접속된 또 주된 토지 안에 있는 요 부속 시설물 이런 것들은 다 주된 토지에 이제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수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과일 열매를 재배하는 땅이 과수원인데 우리 과수원 안에 과일 열매가 맺으면 이 과일 저장 창고 같은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과수원에. 그럼 이거는 창고용지가 아니고 과수원 안에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토지 안에 또는 무슨 토지에 접속된 부속 시설 뭐 이렇게 나오면 다 주된 토지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거 하나 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이제 뭐냐면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아주 예민해 가지고요. 세 번째 원칙이 영속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여러분 땅의 지목을 결정할 때 그 사용 용도가 현재, 과거, 미래 영구적인 사용 용도가 있어야만이 그 땅의 지목을 설정해 주는 원칙을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지금 우리 모를 심는 여기 논작물을 심는 토지예요. 그러면 지목이 뭐냐면 답이에요, 답. 근데 이 토지가 작년에도 모를 심었고 올해도 모를 심었고 내년에도 모를 심을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 놀리기 싫어서 일시적으로 이모작하기 위해서 밀보를 이렇게 밭작물을 심었다 하더라도 지목이 전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원칙에 위반되니까? 영속성. 그래서 이 영속성이 이제 반대되는 게 그 사용 목적이 일시적, 임시적 또는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그 토지를 쓴다 그러면 그 영속성에 반해서 다 그 지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원칙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사업 목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업이 뭐냐 따라서 그 지목을 설정의 원칙을 사용 목적, 사업 목적이라고 그래요. 자, 이 지역이 아파트 짓는 택지 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면 아파트 짓으니까 지목이 뭐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국가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목을 결정할 때 지금 총 뒤에 보시면 62페이지. 자, 지목이 이제 몇 가지냐면 2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목에 여러분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전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과수원 용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선요. 이 전과 이 답과 이 과수원을 나중에 이제 농지법 이런 공법 배울 때면 이걸 농지라고 그래요. 자, 농지는 이렇게 단연성 식물을 뭐 해야 농지가 되냐면 재배해야 농지가 돼요. 그럼 우리 재배의 반대가 뭐냐면 자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생하면 전답 과수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은 뭐냐면 여기 지금 한자로 밭전자고 답은 밭전자 위에 물수자죠. 그죠? 둘 다 전과 답은 저는 뭐 밭농사 하는 거 이건 논농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과 답은 다 곡물을 재배합니다. 곡물을. 근데 저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을 재배한 토지가 뭐냐면 전이에요, 전. 그리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곡물을 재배한 토지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간평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우리 지적법이 간평사에 나오는데 전과 답의 구별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간평사는 사지단다형이에요. 1번 맞춰보세요. 1번 경작자, 2번 경작 시기, 3번 경작 품종, 4번 경작 방식. 경작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경작 방식이 품종이 아니란 얘기죠. 둘 다 곡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안에 따라서 전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답.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책 보세요. 자, 우리 저는 자, 물을 상시적으로 뭐 하죠?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그다음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 재배 토지는 다 지목이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밑에 보세요. 답 보세요.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뭐해서? 그렇죠.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들을 우리가 답인데 왼쪽에 여러분 주의 나와 있죠. 좀 전에. 그죠?
자, 전과 답의 구별 기준은 경장 뭐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 나누죠. 제일 밑에 왼쪽에 주위에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우리 과수원 용지인데, 이 과수원 용지를 하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돼요. 이 과일 나무들을,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만이 과수원 용지가 돼요. 그래서 한두 그루만 재배하는 것은 과수원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생하는 것은 과수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과수원 보세요. 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물, 과수들을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와 아까 이에 접속된 저장고, 접속된 이렇게 나오면 주지목에 포함됐죠. 그죠? 그런 거 다 과수원인데, 근데 과수원 용지에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다만 나와 있어요. 예, 제가 다만 나온 부분 주의라고 했죠. 그죠? 자, 세 번째.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 즉 과수원 관리인 집이거든요. 자, 과수원 관리인 집은 지목이 과수원이다, 되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제외된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지적법에 여러분 저 보세요. 자, 물이라는 게 4번 나와요. 자, 물이라는 게 4번인데 아까 자,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을 재배하면 전이고 물을 이용해서 곡물을 재배하면 답이 됐죠. 그죠? 근데 여러분 D페이지 19번째 유지 가보세요. 유지. 19번째 유지 있나요? 예. 그 유자가 한자가 없는데 요 유자가 무슨 유자라고 쓰냐면 물이 머물 유자예요. 물이 머물러서. 그래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렇게 물이 고여 있거나 저장돼 있는 댐, 저수지, 호수, 연못 이런 토지들이 다 지목이 뭐냐면 유지입니다. 유지. 물이 고여 있는 것, 저장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유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이 뭐에 있는 거죠? 고여 있는 거죠. 그러면 지목이 뭐라는 거예요? 유지예요. 유지. 자, 여러분 21번 잠깐 가보세요. 밑에 수도용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수도용지는 물을 뭐 하냐면 정수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정수. 우리 물 정수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뭐죠? 공급하기 위한 치수 다 뒤에 숫자가 나온 거죠.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 부지 이게 다 지목이 뭐라고요? 수도용지. 자, 물이 4번 나옵니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을 재배하면 전. 물을 이용해서 곡물을 재배하면 답.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유지. 물을 정수하는 것은 수도용지. 이게 물자가 나온 거니까 그거 여러분 지목이 처음에는 조금 양이 많아서 28가지를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들만 이러면 아시면 몇 번 하면 안 틀려요. 다만 부분만 여러분 주의하시고. 자, 그럼 이제 앞에 이제 넘어가 보세요. 4번째 여러분. 자, 목장용지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자, 목장용지는 저 보세요. 우리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가 이제 목장용지인데 우리 가축의 풀을 우리가 초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가축의 지부를 뭐라고 그래요? 축사.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있는 곳이 지목이 뭐냐면 목장용지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목장용지 기억 보세요. 낙농 및 축산업 및 낙농에서 목초지가 조성된 토지와 축산법에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가 목장용지라고 되어 있죠. 근데 목장용지도 첫 번째 줄에 다만 나와 있죠. 그죠?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 즉 목장 관리인 집이거든요. 그럼 목장 관리인 집은 목장용지다, 목장용지에서 제외된다. 그것들은 지목이 대입니다. 대. 아까 과수원 관리인 집, 목장 관리인 집 이런 것들은 지목이 목장용지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5번째 보세요. 이제 임야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임야는 여기 이제 수풀림자하고 이제 들야자거든요. 산과 이렇게 들판에 있는 토지들이 이제 임야들입니다. 되게 산에 있는 토지가 임야들이죠.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산이 되게 악자가 많죠. 그죠? 치악산, 설악산, 관악산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바위돌이 있죠. 암석지가 있잖아요. 암석지가 있고 바위가 깨지면 뭐가 될까요? 자갈땅이 되겠죠. 그죠? 자갈땅이 깨지면 모래땅이 되죠. 그죠? 모래땅에 가만히 앉아서 물 차면 습지와 황무지가 되죠. 그리고 우리 대나무 밭을 이게 중림지라 하거든요. 그 이제 풀밭을 이제 수림지다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지목이 뭐냐면 임야예요. 임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 임야가 여러분 우리 암기사항에 이렇게 산에 있는 토지들이 다 이제 이렇게 임야인데 그래서 그 암기사항 여러분 암기사항 11번 있을 거예요. 그 암자 모습이 황무에서 죽 썼다 이렇게 안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중림지, 수림지 이런 것들이 지목이 뭐냐면
임야다. 산에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이 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 임야를 잡종지라고 많이 속여 나와요. 그렇지 않다는 건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섯 번째 여러분 광천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광천지는 광이 광물 광자고 이 천이 샘천자거든요. 그 온수, 약수 등이 지금 포인트가 뭐 되는 곳이라고요? 용출, 솟아나는 거. 여러분 우리 도건천, 온양호천처럼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게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목이 뭐라고요? 광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천지의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써 있어요. 다만 온수, 약수, 소기 등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가는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용출되는 것만 여러분 광천지지 이렇게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가 아니고 잡종지예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광천수 옆에 호텔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호텔도 여러분 광천수가 필요하잖아요. 호텔에다가 광천 이렇게 온수도 약수도 끌어들일 때 이렇게 자 운송해서 이렇게 송수관을 매설해 가지고 이제 광천수를 끌어들이시죠, 그죠? 이것들은 용출되는 땅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용출되는 토지만 뭐라? 광천지고 운송하는 시설들은 광천지에서 뭐한다? 제외된다. 그래서 그 다음한 부분,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일곱 번째 여러분 염전은 뭐 어렵진 않죠. 염전은 뭘 만드는 곳이 염전이죠? 그래요. 소금 만드는 것이 염전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이 염전인데, 근데 염전에도 다만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다만 천일염에 의하지 않고, 자, 천일염이라는 것은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소금을 만드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일염이라고 해요. 신안군에 천일염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천일염에 의하지 않고 보시면, 자, 우리 바닷물을 동력으로 해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지목 부분에 이렇게 공장 용지, 우리 한주 소금 공장이라고 있거든요. 공장자 나오면 무조건 지목이 뭐냐면 공장 용지예요. 무슨 용지라고요? 그렇죠. 예, 공장자 나오면 무조건 지목이 공장 용지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덟 번째 대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우리 대는 우리 공법에서 이제 그 주요 이제 그 구역들 배울 텐데 이렇게 자 주거 시설, 뭐 상업, 공업 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이 공업 시설은 공장 용지고 이 주거하고 이 상업 시설 부지 요것들이 지목이 뭐냐면 대예요, 대. 그래서 이렇게 거기 지금 우리 대 보세요. 자,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상가, 점포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이 극장, 미술관, 이렇게 박물관, 이 문화시설 부지가 여러분이 이 지목이 대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여기 유원지가 아니고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부지가 자 우리 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자 우리 그 국회법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아까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아까 사업 목적 추정의 원칙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은 지목이 뭐라 그러죠? 그렇죠. 아파트 짓기 위해서 만든 토지니까 이것들은 지목이 다 대지다, 대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박스에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한두 개는 나중에 보고. 자, 아홉 번째는 우리가 무슨 용지라고 써 있죠? 그렇죠. 우리 공장 용지라고 써 있죠, 그죠? 자, 우리 제가 공장자 나오면 지목이 무조건 무슨 용지였어요? 그렇죠. 공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제조하고 있는 공장 시설 부지와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보시면 공장 설비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역시 공장 부지 조성공사 다 공장자 나왔으니까 공장 용지고. 자, 디귿 보세요. 기역과 니은에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여러분 공장 안에 우리 다치고 그러면 의료시설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이것도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요.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지목이 다 뭐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주지목에 무슨 안에 접속된 이러면 주지목에 다 포함돼서 그것도 이제 공장 용지가 됩니다. 자, 열 번째. 학교 용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학교와 이에 접속된 운동장, 학교 운동장도 여러분 채용 용지 아닙니다. 아까 뭐뭐에 접속된 이러면 주지목에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접속된 체육 운동장들 다 지목이 뭐라고요? 학교 용지입니다. 자, 넘기셔서 볼게요. 자, 주차장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우리 주차장은 주차 시설이 있는 것들이 주차장이겠죠? 그래서 볼게요. 자동차에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갖춘 부지와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 주차 전용 건축물 P자 써 있는 거 있죠? 주차 타워, 그죠? 그것도 다 지목이 뭐라고요?
주차용지예요. 근데 다음은 그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다음에 해당되는 부지는 주차장 용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나중에 보시면 여기 주차장법에 여러분 여기 잘 안 나와서 이게 두 가지 주차장이 있어요. 여러분 노상 주차장이라는 게 있고 자 부설 주차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설주차장도 주차장법 2조에 나와 있는 시설물 안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고 주차장법 19조에 자 시설부지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거든요. 자 우리 노상 주차장은 위에 이쪽으로 조금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쪽이 안 보여서 여러분한테. 자 우리 도로에 자 우리 도로 노면에 하얀 페인트 칠해놓고 주차 시설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것들은 페인트 지워버리면 뭐예요? 도로예요.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예요, 도로. 자 그리고요 부설 주차장. 자 시설물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이마트 안에 부설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상가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지목이 뭐냐면 그냥 대지예요, 대지.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요 여러분 이마트에 자 우리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인근에다가 별도로 여러분 주차시설 주차 고객 전용으로 주차시설 만들 수 있죠, 그죠? 이것들은 별도로 주차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부지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 용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지는 주차 전용 건축물과 시설부지 어디에 있는 것?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지인데 주차장이 아닌 것 노상 주차장은 아까 도로라고 했죠, 그죠? 그 부설 주차장은 거기에 이제 따라서 뭐 대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차용지가 아닌 게 내가 나오는데 주차용지는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면 주차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목적? 주차 목적. 근데 주차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판매 목적이 나와요.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을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이건 주차용지에서 제외된다고 그래. 이건 무슨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중고 자동차 매매 센터 있죠, 그죠? 그것들이거든요. 그건 자동차 판매하는 거잖아요. 주차 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은 지목이 잡종지예요. 주차 목적이 있어야만이 주차장 용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자, 거기 기억에 주차장법에 2조에 나와 있는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또 가로에 보세요, 가로에. 자, 주차장법 19조에 사항에 따라서 시설물 부지 인근이라고 써 있나요? 예,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것은 무슨 용지라는 거예요? 주차장. 그 옆에다 주차장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백화점의 고객 전용 주차장 그건 지목이 뭐라고요? 주차장. 그건 주차장 용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꼭 제외된다 해서 저기 이거 다음은 주차장 시설 제외된다 해서 또 제외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찾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설물지. 자, 시카 얘기하면 우리 백화점 옆에 고객 주차 시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주차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건 지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주차장 용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 보세요. 아까 주차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니은에 보시면 자동차 등의 무슨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아까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건 아까 잡종지라고 했죠, 그죠?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 이런 것들은 판매 목적이니까 잡종지입니다. 자, 12번째 보세요. 자, 주유소용지죠. 자, 우리 주유소용지는 석유 등을 뭐 해야 되냐면 목적이 판매해야 돼요. 에스오일, 현대오일 이런 것들만 주유소용지고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주유소 안에 원유 저장소 있죠, 그죠? 원유 저장소 이런 것들이 지목이 무슨 용지냐면 주유소용지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다만 이제 주유소용지가 아닌 게 첫 번째 줄에 있죠, 그죠? 있어요?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의 제작이나 정비 어디 안에 있는? 공장. 아까 제가 공장자 나오면 무조건 지목이 무슨 용지라고 했어요? 공장 용지예요, 여러분. 아까 현대 자동차 공장에 차 시운전하기 위해서 구비 시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것들은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지목이 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은 공장자 나오면 공장 용지다 기억해 두시고. 자, 13번째 창고 용지 있죠. 자, 우리 창고 용지는 실내에다 물건을 보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창고 용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외곽에 타다 가다 보면 무슨 물류 창고, 냉동 창고 이런 거 써 있죠. 네, 그런 지목이 뭐라는 거죠? 창고 용지다, 그죠? 창고 용지고. 자, 도로는 뭐 어렵지 않죠.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차량이 다니는 차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도로겠죠, 그죠? 자, 보세요. 도로. 기업, 일반 공중의 교통운输에서 보행,
차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와 형태를 갖춰서 이용된 토지 도로고 도로법에서 개설된 토지 도로고 니을 먼저 보세요. 두 필 지상이 진입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다 도로인데 디귿을 주의하세요. 디귿. 거기 어디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속도로로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뭐라고 되냐면 도로죠.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타가다가 휴게소가 없으면 해결 못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화장실이나 음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기능이 무슨 기능하고 있냐면 도로 기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목이 도로예요. 근데 우리가 국도나 여러분 국도나 우리 지방 도로 타다가 보면 휴게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것들은 별도로 이제 상업시설로서 휴게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 안이나 지방도 안에 있는 휴게소는 지목이 뭐예요? 대지죠. 어디 안에 있는 휴게소만. 그 디귿에 보시면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만 도로 기능하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근데 그 도로에 14번의 첫 번째 줄에 다만 나와 있어요? 네, 다만 보세요. 다만 우리 아파트나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단지 안에 통로. 여러분 아파트에 지금 우리 차들 다녀야 안 다녀요? 아파트 단지 안에 차 다니죠. 그죠? 그건 지목이 도로일까요? 대지일까요? 그 대지에 그건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렇죠. 제외된다. 아파트 밖에 같이 나와야 이제 그게 차량 인도, 그게 이제 도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철도용지 있죠. 자, 우리 철도용지는 이렇게 철도 레일이 깔린 것이 철도용지겠죠. 그죠? 예, 그 철도 레일이 깔린 것을 우리가 궤도라 그러죠. 철길이 깔린 거. 여러분, 철길 따라가다 보면 역사 나와요? 안 나와요? 용산역, 서울역, 영등포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의 지목이 다 뭐라는 거죠? 철도용지. 예, 그래서 여기 철길하고 역사 이런 것들은 지목이 다 철도용지입니다. 자, 16번에 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방은 이제 방자는 막을 방자거든요. 뭐를 막는 거예요. 보세요. 자, 제방. 조수, 자연요소, 모래, 바람 등을 모하기 위해서. 그렇죠.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파제 이런 것들이 제방입니다. 자, 17번에 하천하고요. 18번에 국어를 구별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여러분 하천과 국어의 구별 기준이 있죠. 그죠? 자, 잠깐 볼게요. 우리 하천은 자연적으로 자연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들은 지목이 다 뭐냐면 하천이에요. 낙동강, 한강 이런 게 하천이거든요. 근데 자, 국어는 이게 인공적인 수로 여러분 청계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들은 지목이 뭐라고요? 국어예요, 국어. 그리고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더라도 규모가 소규모인 또랑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것들은 지목이 뭐냐면 국어예요. 그럼 하천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대규모죠. 근데 저문에는 이 대규모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렇게 나오면 뭐고? 하천. 인공적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고? 국어. 또 소규모 이렇게 나오면 뭐고? 국어. 그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연 유수하고 인공적, 그 다음에 소규모, 그거 구별을 해 두시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 강의 노트 있나요? 강의 노트 이 내용들이 거의 다 써 있을 거예요. 옆에 보면 지금 지목 부분에 여러분 그 강의 노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강의 노트. 네, 그렇죠. 지금 강의 노트에 아마 11페이지부터 쭉 11페이지부터 쭉 있을 거예요. 지금 포인트. 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강의 노트 걸 여기 쓴 거예요, 이거. 이 강의 노트 걸 여기 지금 쓴 거예요. 그게 포인트니까. 무슨 얘기 알겠죠? 네, 강의 노트 걸 이렇게 옮겨 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편할 수 있어요. 오전 말에 이 PPT 안 했거든요? 괜찮죠, 이거? 할만하죠? 좋죠, 그죠? 편치 않고 이런 포인트들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것만 포인트 주면 이제 제가 등기법까지 전 범위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저 작년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좀 편하게 하려고 전 거를 다 지금 PPT 다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유지 아까 봤죠, 그죠? 네, 예, 자 유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0번이 이제 거기 지목이 이렇게 되는데, 자 20번의 지목이 양식장이에요, 양어장이에요? 양어장. 여러분 양식장이란 지목은 없고요. 거기 해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육상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해상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바닷가에 있는 토지들은 지목이 등록되는 토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상에 자 우리 수산식물을 양식 번식하기 위한 시설 부지가 양어장이다, 양식장이다. 양어장이다.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수도용지 봤죠, 그죠?
자, 공원입니다. 자, 공원들은 휴양하는 곳이겠죠, 그죠? 자, 일반 공중들이 휴양이나 정서 생활에 한 시설 갖춘 곳이가 이제 공원인데, 근데 이 공원이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두 가지 공원 나와요. 공원법 이렇게 도시공원법상 공원이 있고요. 자연공원법상 공원이 있거든요. 자, 도시 안에 있는 공원들, 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런 거 다 지목이 공원이에요. 근데 이제 공원이 아닌 게 나와요. 거기 여러분 혹시 잠깐 보세요. 거기 자 박스 안에 도시공원도 공원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근데 이번에 묘지공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망우리 공동 묘지공원 있죠, 그죠? 그거는 지목이 공원일까요, 묘지일까요? 그래요. 앞에 묘지의 포인트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 밑에 3번에 보시면 그 자연공원법상 공원해 가지고 무슨 국립공원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거거든요. 그건 다 지목이 공원이 아니겠죠, 그죠? 되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임야인데 임야. 그래서 도시공원법상에 있는 공원만, 도시 안에 있는 공원들만 공원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3번째가 체육용지인데, 자, 체육용지는 일반 공중에 거기 무슨 활동이라고 돼 있죠? 체육활동. 무슨 활동? 그렇죠. 체육활동이 있는 시설 부지가 체육용지겠죠, 그죠? 그다음 우리 체육용지가 이제 쭉 나와 있죠. 자, 우리 종합운동장, 우리 잠실 실내체육관, 뭐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근데 여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승마장과 거기 경륜장이라고 있나요? 이 승마장과 경륜장이 체육용지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뒤에 보면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경마장이라고 나오거든요. 무슨 장? 경마장. 이건 경마장은 나중에 유원지예요. 응? 여러분 우리 여기 구별할 때 여러분 올림픽 종목에 아시안 게임 종목에 승마 종목과 경륜 종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륜 타가지고 뭐 금메달 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은 체육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목이 체육용지예요. 근데 우리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경마 종목은 없거든요. 우리 경마장 가가지고 체력 단련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곳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뭐라고요? 유원지입니다. 승마장과 경륜장만 무슨 용지고? 체육용지고, 경마장은 뭐라고요? 유원지. 뒤에 나올 거예요, 유원지에서. 자, 그리고요. 그 체육용지에 네 번째 줄에 있죠, 여러분. 다만이라고 써 있죠, 그죠? 아까 우리 지목은 여러분 영속성이라는 게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체육지로서 영속성이 미흡해가지고 체육용지가 아닌 거 거기 몇 가지 나오죠. 거기 정구장, 이게 실내 스쿼시장이고, 골프 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있고, 거기 보시면 이제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우리가요, 실내 수영장이나 체육도장 차렸다가 안 모이면 업종 병행했죠, 그죠? 이것들은 체육용지가 아니고 지목이 되고, 거기 밑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이렇게 써 있나요? 여기 이제 낙동강에 있는 조정 경기장이거든요. 아까 물이 흐르는 거 유수 이것들은 지목이 뭐 했었죠? 하천. 그건 체육용지가 아니고. 또 산림 안에 있는 야영장, 이건 주말 캠프이기 때문에 지목이 잡종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다, 체육용지가 아니다. 체육용지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유원지입니다. 자, 뒤에 그 유원지 볼게요. 자, 유원지는 일반 공중에 놀고 먹는 위락시설이 있는 것이 유원지들이거든요. 위락시설. 야외 수영장. 자, 유선장이 보트 타는 곳이죠, 그죠? 자, 우리 낚시터, 이게 유료 낚시터 이런 것들이고요. 여러분, 여기 어린이 놀이터라고 써 있죠? 이 집 앞에 나와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아니에요. 위락시설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에버랜드, 우리 아까 서울대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죠? 그런 것들이 유원지예요. 서울대공원에 있는 것. 에버랜드. 자, 그리고 과천에 있는 그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그 다음에 아까 경마장, 이런 거 지목이 뭐라고요? 유원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놀고 먹는 것, 체력 따르는 것, 그건 체육용지고, 놀고 먹는 것들은 유원지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몇 개 안 남았네요. 자, 25번째. 종교용지라고 써 있죠? 자, 우리 종교용지는 자, 우리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 의식을 하는 교회, 사찰, 향교, 이런 것들이 종교용지인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요. 이 향교가 26번째 사적지 같아요. 그죠? 근데 향교는 지금 뭐냐면 유림들이 제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향교는 지목이 뭐라고요? 그래요.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교, 종교용지고. 자, 26번째 사적지라고 돼 있죠. 사적지는 이렇게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돼야 돼요.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존한 토지들이 사적지인데 동네문, 숭례문 이런 게 사적지거든요. 근데 그 사적지에 다만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자주 나와요. 사적지에 다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세요. 다만 학교나 공원이나 종교 용지 안에 있는 유적들은 사적지에서 뭐 한다? 제외된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주지목에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균관 대학교 내에 조그만 유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학교 안에 있으니까 지목이 학교 용지고. 여러분, 우리 종로에 가면 파고다 공원이 있죠. 그죠? 공원 안에 여러분 국고 탑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원 안에 있으니까 공원이에요, 공원. 자, 여러분, 우리 불국사 절 있죠, 절. 거기에 석가탑, 다보탑 있잖아요. 그것도 절 안에 있으니까 지목이 뭐죠? 종교용지. 이것들은 사적지가 아닙니다. 사적지에 되려면 빠져나와야 사적지입니다. 그렇게 것이고. 자, 27번째 묘지라고 돼 있죠. 그죠?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가 묘지고, 아까요? 묘지공원법상 묘지도, 도시공원법상 묘지공원도 뭐라고 했어요? 묘지. 맞죠? 그죠? 아까 공원 아니라고 했잖아요. 묘지공원 가가지고 여러분 휴양하는 사람 없겠죠. 자, 묘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봉안시설, 이게 납골시설이거든요. 이것도 다 지목이 뭐라고요? 묘지입니다, 묘지. 근데 거기 보시면 다만이라고 써있죠, 밑에. 찾았어요? 다만, 묘지 관리인 집 써있죠, 그죠? 거긴 시체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거는 묘지다, 대다. 대. 그래서 아까 여러분, 과수원 관리인 집도 뭐였어요? 대. 응? 그 다음에 목장 관리인 집도 대. 그리고 묘지 관리인 집도 다 대. 그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외의 모든 땅이 다 뭘까요? 잡종지예요, 잡종지. 이외에 이제 모든 땅들이 다 잡종지인데, 우리 잡종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암기사항에 여러분 한번 12번이 있을 거고요.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책에 잡종지 보세요. 기역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책에, 기역에. 자,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 캐고 흙 파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물,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이시설, 혐오시설인 도축장이나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매, 오물 처리장 이런 게 다 지목이 뭐라고요? 응? 잡종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잡종지에 여러분 그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강의 노트에 여러분 13페이지에 강의 노트 있어요? 예, 요 그림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칼라로 안 돼 있죠? 이게 흑백이에요. 이거 지금 칼라로 나와 있죠? 보이나 모르겠다. 보이시나요? 예, 아까 비행소년 변성송이가 그랬었죠, 그죠? 예, 여기 이제 비행소년이라고 해서 비행기 그림 있죠? 담배도 꼬라 물었어요, 그죠? 자, 명함이 뭐예요? 변성송이. 아까 변전소, 송신소, 송이시소 이런 거거든요. 변성송이가 아까 공동물 잡종지죠, 그죠? 공동물에서 오물과 쓰레기를 버린다 했죠. 지금 잣재를 버린 것 같아요. 이거 다 잡종지고,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뭐도 할 줄 알았어요? 운전. 그 자동차 운전학원이고요. 돈은 이게 조축장이거든요. 아까 소머리 그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야외 시장이 잡종지인데, 그래서 야시장 옷을 입었다 해서 어깨끈이 지금 내려뜨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옆구리에 일진의 가처럼 뭐와 뭐를 찼어요? 그렇죠. 돌과 흙을 차고 담배피로 수신소를 지나 수신소를 야영장을 지나 어디로 가죠? 갈대밭. 여기 지목이 뭐예요? 그래요. 이게 잡종지예요. 이 잡종지가 다른 토지로 이렇게 막 지목으로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 하나 보고 요 밑에 거 암기 있었죠, 그죠? 비행소년, 변성송이 요거 하나 하면은 지목이 잡종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 4, 5년 전에 노량진에 야간반 수강생이 있거든요. 그 야간반 수강생이 친구가 그려준 거예요. 요걸 제가 이렇게 해서 잡종지 암기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걸 밑에 걸 가지고 요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그 친구 제가 천재 같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이 그림을 이 한 장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칼라로. 지금 제가 카페에 있는 칼라로. 자, 요게 지목이 뭐죠? 잡종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목이 총 몇 가지 결정되어 있어요? 28가지. 그래서 지목은 뭐가 뭐다 이렇게 보시고 주된 용도에 따라서 그 중에서 아까 다만 부분이 있었죠, 그죠? 예, 그 부분만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자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67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자, 지목의 표기 방법 이렇게 써 있나요? 있죠? 예, 자, 우리 지목의 표기 방법은 이제 이건데요.
자, 우리가 이 토지가 지목이 결정되면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적 공부가 우리 종류가 7가지 있었죠. 우리 암기사항 2번에 보면 토인공대 좌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대장하고 자, 임야대장이 있고요. 공유지 연명부 있고 대지권 등록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고 우리 지적도 임야도 있었죠. 그죠? 이 7가지는 이제 토지 호족부인데 그러면 이 7가지 지적 공부에 다 지목이 적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선 결론적으로 자, 우리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여러분 땅에 지목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등록되어 있냐면 우선 이 토지대양과 임야대장에는 지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토지대양과 임야대장에 지목을 적을 때 쓸 공란이 크기 때문에 정식 명칭 다 써 있어요. 학교용지면 학교용지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임야면 임야 이렇게 정식 명칭이 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도면이죠. 우리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 있었죠. 그죠? 우리 지적도나 임야도는 한 장에 여러 필지가 축소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도면에다가 자, 우리 지번과 지목 다 쓰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식 여기 도면에는 정식 명칭 다 쓰지 않고 한 글자를 등록시켜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호로 등록한다고 그래요. 무슨 부호로? 부호로. 그럼 우리가 지목이 총 몇 가지죠? 28. 그래서 28가지는 대개 첫 글자 문자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요. 그 학교용지는 학, 종교용지는 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4가지 지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차문자. 자, 우리 차남 차저 차남 차녀 그죠? 두 번째 문자가 적혀 있는 지목이 4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우리가 그 14번째 암기사항에 한번 있을 거예요. 암기사항에 무슨 천원 이렇게 써 있나요? 그럼 뭐 안 보더라도 그 강의 노트 보면 다 있죠. 그죠? 무슨 천원? 차장 천원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무슨 천원? 차장 천원 이렇게 돼요. 자, 차가 뭐라고 돼 있죠? 주차장. 장은 공자. 천은 하차. 원은 유원지예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 여러분 주차장 용지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주유소 용지도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까. 석유를 판매하는 거. 주차는 주차시설. 자, 주유소 용지도 둘 다 주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주유소 용지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보이나요, 지금? 보여요? 아니, 여기 아까. 안 보여요? 그럭저럭 보여요? 그럭저럭? 그래서 주유소 용지는 뭐로 써 있어요? 주. 뭐로 써 있다고요? 주. 주차용지는? 차. 이 장이 아까 무슨 장이죠? 공장용지예요. 아까 우리 공원이 있었죠, 그죠? 둘 다 공공 쓰면 안 되니까 공원은 공자 이렇게 써 있고 공장용지가 장자 써 있어요. 이 천은 하천이라고 했죠, 그죠? 하천이 우리 학교용지와 비슷하거든요. 요거 지으면 학자하고 하자하고 비슷하죠, 그죠? 맞죠? 예, 그래서 학교용지는 학 써 있고 하천은 뭐라고 써 있다고요? 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원은 뭐라고 돼 있죠? 유원지. 아까 유지 있었죠, 그죠? 둘 다 유유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유지는 뭐로 써 있고? 유원지는? 원. 두 번째. 그래서 무슨 천원만? 차, 장, 천, 원만 차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차가 뭐라고요? 주차장. 장이 공장. 천이 하차. 원이 유원지. 그 나머지는 다 첫 글자로 적혀 있다. 그죠? 자, 그게 지금 여러분 6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7페이지에. 자, 지목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지목 명칭 전체를 기록한다. 근데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다음 표와 같이 지목을 뜻하는 부호로 기록하는데 첫 번째 문자인 두 문자를 기록하는 지목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24가지고 두 번째 문자인 차 문자를 기록한 지목은 공장, 주차장, 하천, 유원지 4가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아까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나 대지권 등록부나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목이 기록돼 있지? 그렇죠.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목을 이제 배웠죠, 그죠? 자,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예제 문제 68페이지에 우선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68쪽. 68쪽에 자, 우리 지적법상 지목이다 틀린 거 이렇게 써 있죠? 자, 학교 교실과 운동장, 학교 운동장 이게 지목이 뭐였어요? 학교용지에 있었죠? 맞죠? 그 용도에 따라서 붙여주면 되니까. 자, 우리 두 번째 보세요. 물건 등을 아까 보관하는 게 있었죠? 물건 보관 시설이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 창고용지에 있었잖아요, 그죠? 창고용지 저 별 문제 없고요. 자, 사람의 세 번째 보세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 맞죠? 또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다 묘지 맞죠? 그죠? 근데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 및 묘지 관리인 집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까 묘지 관리인 집은 묘지에 써요? 대지에 써요? 대지에 써요. 그럼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만 부분을 이어서 나온 거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아까 4번은 교통운수에서 일정한 궤도와 역사 있어요. 이건 철도용지였죠. 그죠? 철길과 역사. 그리고 아까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식물을 번식하게 한 땅이 지목이 뭐였어요? 양어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가지고 계시죠? 요거 지금 암기상 그래? 거기에 여러분 10번 문제 보세요. 14번에 도면에 차문자로 등록하는 거 해가지고 차장 1,000원 써 있죠? 예. 거기에 자 10번 문제 있어요? 예, 10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 지적법령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그냥 지적법이라고 했죠, 그죠? 자, 지적법상 지목과 지적 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29회 찾았어요? 10번 문제 10번 14번 밑에 암기상 14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다들? 찾았죠? 10번 문제 10번. 예, 자 그러면 아까 무슨 1,000원만 차장 1,000원만 차문자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죠, 그죠? 우리 암기상이 14번 밑에 14번 있잖아. 14번 없어요? 찾았죠? 예. 자, 그러면 거기 차장 1,000원만 두 번째고 나머지. 그러면 공호는 뭘까요, 이게? 공호는 공이로 돼야 돼요, 원이로 돼야 돼? 공. 이건 맞네요, 그죠? 자, 목장용지는 장이로 돼야 돼요, 목으로 돼야 돼? 목. 그것도 틀렸네. 맞죠? 니은은 틀렸네. 하천은 하로 돼야 돼요, 천이로 돼야 돼? 천. 그것도 틀렸네. 주차장은 차 맞죠? 예. 양어장 어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 양이 돼야 되지. 그럼 그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죠, 그죠? 그럼 니은하고 디귿하고 미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목은 지금 맞던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차장 1,000원에서 올해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 차장 1,000원에서 이렇게 한 문제 나오고 하나는 아까 그 지목이 뭔지 아닌지 이렇게 아까 문제 하나 풀었잖아요. 27회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이 나와요. 그러면 지목도 이렇게 여러분 찾으면 되죠. 자, 이제 지목까지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 네 가지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경계가 있죠, 그죠? 경계를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경계. 이 문제 갖고 보세요. 자, 우선 경계입니다. 예, 경계 조금만 하다가 볼게요. 우선 우리 자, 여러분 경계 분쟁이 있어 버리면 우리가 뭐 하자 그러죠? 측량하자 그래요. 그래서 경계는 측량을 통해서 등록되는데 여러분이 땅에 등록되는 경계는 어디냐면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도면에 곡선으로 되어 있을까요? 직선으로. 직선으로 등록된 이렇게 선. 그래서 지적부에서 말하는 경계는 도면상 경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판례가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와요. 무슨 판례냐면 지금 보시면 잠깐 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도면에 지금 선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선들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땅이 다 뭐죠? 이게 땅이 다 경계선이지. 이게 무슨 선이라고? 경계. 그래서 지적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이렇게 지적도상에 도면상 이렇게 나와 있는 선들, 이게 다 지적법에서는 경계라고 그래요. 근데 경계에 관해서 판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땅을 샀어요. 근데 이렇게 지적도, 이게 지금 지적도예요. 이렇게 도면상 나와 있는 경계하고요. 지적도상. 실제 나와 있는 실제 지상 경계가 이렇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경계를 다 사고판 것을 인정해주면 이 도면상 경계를 다 사고판 거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실제 지상에 다들 경계가 그어져 있어요, 안 그어져 있어요? 안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시면 도면상 경계를 사고판 인정인데, 근데 다만 이 땅의 실제 경계 가지고 이 실제 경계 가지고 경계를 확정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면을 그릴 때 기준점을 잘못 선택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술적인 착오로 도면이 잘못 그렸다고 명백할 때는 그때는 실제 경계에서 경계를 확정해 주고, 또 당사자들이 이 실제 경계대로 매매할 의사 가지고 거래했을 때만 그 땅의 경계는 실제 경계에서 경계를 확정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도면상 경계를 사고판 것으로 여러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여기 미세해가지고
톡톡톡 넘기는 게 있으면 좋은데 안 돼 있네. 네, 자 보세요. 요게 지금 판례거든요. 아까. 자, 우리 측량을 통해서 도면을 때 따라서 우리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는 무슨 경계를? 도면상 경계를 삭업한 것을 인정해 줘.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아까 무슨 착오라고 했죠? 기술적인 착오나 또 매매 무슨 의사? 예, 그 매매 의사 있어 가지고 거래할 때만 무슨 경계에 의해서? 예, 실제 경계에서 경계를 확정해 줘요. 그게 지금 우리 교재에 여러분 69쪽 잠깐 가 보세요. 69쪽 있어요? 69쪽에 그 의의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볼게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등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을 말하는데 따라서 법이 규정하는 경계는 자연적인 경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된 도면상 경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2번 볼게요. 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적 국정지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국가가 지적 뭐를 통해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가 결정하는데 나머지 안 봐도 되는데 그 밑에 판례 있어요. 그 판례 1, 2번 판례가 같은 건데 1번 판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 보세요. 자, 지적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 자,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은 면적이에요. 면적에 의해서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까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적도를 작성만 있어서 그 기준점을 잘못 선택하는데 무슨 착오? 기술적인 착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 도면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됐다든가 또는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로 토지를 뭐할 의사. 그렇죠. 매매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그 토지의 경계는 무슨 경계? 그렇죠. 실제 경계하고 나머지는 다 도면상 경계를 삭업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네, 보시고 자, 우리 70페이지. 자, 경계를 설정해 줄 원칙. 그건 뭐 지금 안 봐도 돼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경계는요. 요 세 가지에서 시험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70페이지에 가로 3번 있어요? 지상 경계의 결정 있나요? 이 부분 아니면 D페이지 넘겨보세요. 72쪽에 가로 5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이 있어요? 예, 요거 아니면 오른쪽에 6번에 자,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 있어요? 요 셋 중에서 하나 나와요. 경계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해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 해도 되죠? 예, 쉬었다 해주세요. 예. 저녁반 여러분 피곤하시면 커피 답주세요. 예, 자꾸. 여러분 조금 저는 뭐 될 수 있으면 10시 조금 안 넘어가는데 우리 오전반이 27일 날 우리 쉬어야 된다 뭐요. 27일 날. 27일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27일 날 합반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장님이 좀 연장을 좀 하더라도 좀 쉬자 그래가지고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한 1, 20분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겠죠? 네, 저녁반. 자, 여러분 요거 지금 아주 지금 괜찮죠? 맞죠? 별 문제 없죠, 그죠? 요거 쓰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요거 지금 요 판서는 여러분 그 강의 노트 거기 그대로 있는 거 그 지금 거기 판서한 거예요. 더 좋죠, 그죠? 이거 보시면 옮겨 좀 좋겠죠, 그죠?